김지은은 산책로 끝자락에서 갑자기 소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소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지은의 입술이 소아의 입술에 스쳤다. 하지만 그 키스는 곧바로 가족의 전화벨 소리로 깨졌다. 선니 민지가 울면서 지은아, 소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라고 외쳤다.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설악산 등산로, 언니의 절친한 친구 소아와 함께한 이 하이킹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소아는 26살, 자유로운 예술가로 항상 밝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언니 민지가 소개해준 소아와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지은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등산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 산길은 가파르고 공기는 상쾌했다. 지은은 소아의 등을 보며 따라가다 문득 물었다. 소아 씨, 왜 갑자기 등산하자고 했어요? 언니가 말하던데 요즘 바쁘다고. 소아가 뒤돌아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요. 지은 씨랑 같이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살짝 설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부정해왔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특히 소아처럼 밝고 자유로운 여자를. 산 정상 근처에 도착하자 소아가 지쳤다며 벤치에 앉았다. 지은도 따라 앉아 물병을 건넸다. 여기 물. 소아가 받아 마시며 고마워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소아의 머리카락이 흩어졌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소아의 시선이 지은을 향했다. 지은 씨,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솟구쳤다. 하산길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둘은 작은 쉼터로 피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며 주변을 적셨다. 소아가 떨며 말했다. 추워요. 지은이 재킷을 벗어 소아에게 덮어주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소아의 향기가 지은을 자극했다. 지은은 참을 수 없어 소아의 손을 잡았다. 소아 씨, 나 당신을. 말이 끝나기 전에 소아가 지은의 입을 막았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그 키스가 일어났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소아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대. 그리고 임신 소문이. 너 그 애랑 뭐해?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소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가족의 압력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항상 결혼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여겼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 언니 민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지은에게도 같은 길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달랐다. 소아를 만난 후 그 감정이 폭발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동성 커플 많아지네. 그런데 사회적으로 힘들지 않아. 지은은 속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소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 잊어요. 소아의 답이 왔다.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 결혼해야 해요.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소아는 가족의 압력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은은 언니 민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민지가 물었다. 너 소아랑 무슨 일 있었어? 소아가 이상해. 지은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의심스러워했다. 소아가 너랑 등산 갔대. 그의 남자친구랑 싸웠나 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소아가 임신 소문은 거짓이었지만 남자친구가 있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저녁에 소아가 지은의 집으로 왔다.
지은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가족이 반대할 거예요. 지은이 물었다.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소아가 울며 대답했다. 두려웠어요. 사회가, 가족이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자신의 감정을 따를 것인가, 가족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지은은 소아와의 만남을 숨기기 시작했다. 매일 밤, 둘은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점점 더 깊어졌다. 소아가 말했다. 지은 씨, 나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지은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퇴직자로 딸의 결혼을 강요했다. 지은아, 30 넘기 전에 장가보내야지. 어머니는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라고 했다. 소아의 상황도 비슷했다. 소아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로 딸의 예술가 생활조차 반대했다. 결혼해서 안정된 삶 살아라. 이 소아의 남자친구 준호는 대학 동창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였다. 소아는 준호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은을 만났다. 이는 지은에게 큰 상처였다. 왜 그를 버리지 않아? 지은이 물었다. 소아가 대답했다. 준호가 나를 사랑해. 그리고 가족이. 한 주 후, 지은과 소아는 서울 근교 카페에서 만났다. 주변이 조용한 곳이었다. 소아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도망칠까? 지은이 웃었다. 어디로? 하지만 속으로는 현실을 직시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지은의 친구들도 그런 건 비정상지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소아와 함께 산책하는 꿈. 하지만 꿈속에서 가족이 나타나 소아를 끌고 갔다.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다음 날, 언니 민지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소아가 준호랑 헤어졌대. 너 알아? 지은이 당황했다. 모르겠어. 민지가 의심하며 물었다. 너 소아랑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야? 여자끼리.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민지가 이미 눈치챘을까? 소아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소아가 준호와의 데이트를 취소하고 지은을 만나러 왔다. 준호에게 미안해. 소아가 말했다. 지은이 화를 냈다. 그럼 왜 나를 만나? 소아가 울며 대답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둘은 키스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했다. 사랑은 자유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회사에서 지은은 상사의 압력을 받았다. 지은 씨, 요즘 집중 안 돼? 개인사 있나? 지은은 잔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소아 생각으로 가득했다. 퇴근 후 소아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소아가 말했다. 나 부모님께 말할까? 지은이 만류했다. 아직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소아는 결심했다. 숨기다 지쳤어. 그 주말 소아가 부모님께 고백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미쳤어. 그런 건 병이야.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 소아는 집에서 쫓겨났다. 지은의 집으로 왔다. 지은 씨, 나 이제. 지은이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전조였다. 민지가 소아의 소식을 듣고 지은을 찾아왔다. 너 때문이야? 소아가 왜 갑자기? 지은이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화를 냈다. 너 동성애자야? 우리 가족 망신 줄래?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의 배신감이 느껴졌다. 가족의 압력이 본격화됐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은 집으로 갔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소아 그 애랑 무슨 사이야? 민지가 말하던데 지은이 침묵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이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소아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잃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녀를 더 괴롭게 했다. 소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 당신 없인 못 살아. 하지만 가족이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택할 것인가, 가족을 택할 것인가. 갈등이 깊어지며 지은의 정신이 피폐해졌다. 지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아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 소문으로 지은 씨, 레즈비언인가 봐라고 수군거렸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TV에서 동성애자 차별 뉴스가 나왔다. 동성 결혼 법안 반대라는 플래카드. 지은은 절망했다. 소아는 임시로 친구 집에 머물렀다. 지은 씨, 나 일자리 잃었어. 부모님이 갤러리에 압력 넣었대. 소아의 예술가 생활이 위협받았다. 지은이 도와주려 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나빴다. 아버지가 지은의 직장에 전화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해요. 요즘 이상해.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개인사 정리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둘은 몰래 만났다. 지하철에서 소아가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한국에서 못 살겠어. 지은이 망설였다. 가족은? 일은? 소아가 화를 냈다. 당신 사랑 안 해. 지은은 울며 대답했다. 사랑해. 하지만 이 대화는 반복됐다. 사랑과 현실의 충돌.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소아를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소아가 너 때문이야. 그의 인생 망쳤어. 지은이 반박했다. 아니야. 우리 서로 사랑해. 민지가 충격받았다. 너 미쳤어. 가족이 뭐가 돼? 민지는 부모님께 알렸다. 가족의 반응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지은을 때리려 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소아와 함께 도망쳤다. 둘은 작은 모텔에 숨었다. 소아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돈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었다.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놀던 때 가족의 따뜻함.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졌다. 소아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 없이 살 수 있을까? 한 달 후 소아가 준호를 다시 만났다. 미안해, 지은 씨. 하지만 준호가 도와준대.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뭐? 왜? 소아가 설명했다. 돈이 필요해.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어. 지은은 화를 냈다. 나를 이용한 거야. 싸움이 시작됐다. 소아가 울며 말했다.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압력이. 지은은 혼자 남아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을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한가? 친구에게 상담했다. 친구가 말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힘들어. 지은은 더 혼란스러웠다. 소아가 돌아왔다. 준호와 헤어졌어. 당신만 사랑해.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둘은 함께 일자리를 찾았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저 여자들 커플인가? 수군거림. 지은은 참았지만 소아는 폭발했다. 왜 그래? 우리 사랑하는데. 가족의 압력이 계속됐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갈등했다. 소아를 사랑하지만 가족의 사랑도 필요했다. 소아가 물었다. 가족 선택할 거야. 지은이 대답했다.
아니. 당신이야.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속으로는 흔들렸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랑의 대가로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됐는가? 긴장된 나날이 계속됐다. 지은과 소아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돈을 모아 겨우 마련한 곳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여자 둘이 사네. 이상의 소문이 퍼졌다. 소아의 갤러리에서 전시가 취소됐다. 이미지 안 좋아 라는 이유. 지은의 회사에서도 해고 위협이 왔다. 소아가 지쳤다. 지은 씨, 나 포기할까? 지은이 안아주었다. 안 돼, 함께 싸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자살 소식이 나왔다. 지은은 불안했다. 자신의 선택이 소아를 망칠까봐.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부모님 아프셔. 돌아와. 예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심장병.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지은의 죄책감이 커졌다. 미안해요. 하지만 소아를 버릴 수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은은 소아에게 말했다. 가족이 아파. 소아가 이해했다. 가밥.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라졌다. 가족을 위해 소아를 포기할까?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사랑은 이기적인가?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게 옳은가? 소아가 준호를 다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미안해.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지은은 분노했다. 배신이야. 소아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당신만 사랑해.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지은은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친구 모임에서 지은은 비난받았다. 너 때문에 소아 인생 망쳤어. 지은은 반박했다. 아니야. 사랑이야. 하지만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안 되라고 했다. 지은은 고립됐다. 소아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찾아왔다. 집으로 아이 치료받아. 소아가 거부했다. 나 정상인데.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위독해졌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정상적으로 살아라. 그럼 용서할게. 지은은 울었다. 아빠, 나 사랑해요. 하지만 소아도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런 사랑은 안 돼.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소아에게 갔다. 미안해. 가족 선택할게. 소아가 충격받았다. 뭐?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이 울며 말했다. 아니, 잠시만. 하지만 소아는 떠났다. 끝이야. 지은은 무너졌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혼자 남은 지은은 반성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을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꺾었다. 소아는 준호와 재결합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지은은 일상에 복구하려 애썼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소아의 빈자리가 컸다. 밤마다 소아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가족은 지은을 환영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몇 달 후 소아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 나 결혼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준호와의 결혼. 지은은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보냈다.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자신의 선택이 소아를 밀어냈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나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상담사가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은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자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아는 결혼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동성 커플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차별. 지은은 강해졌다. 나처럼 후회하지 마, 그녀는 조언했다. 소아의 소식을 들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지은은 연락했다. 괜찮아, 소아가 울며 말했다. 후회해. 당신이 그리워. 지은은 만났다. 카페에서. 소아가 말했다. 이혼할게. 지은이 물었다. 정말? 소아가 고개 끄덕였다. 둘은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지은은 버텼다. 이게 나예요. 어머니가 서서히 받아들였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둘은 함께 싸웠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은 게 옳았을까? 손실이 컸지만 깨달음도 얻었다. 소아와 함께한 삶은 진실됐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